형제들과 유산 상속 싸움 그리고 어머니의 집. 전라도 시골 마을 농길 끝에 오래된 양옥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엔 팔순 노모 이순례 씨가 살고 있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진수는 공무원 퇴직자, 둘째 상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 막내 영수는 외국에 나가 살았다. 이순례는 평생 땅을 일궈 세 아들을 키웠다. 내가 가진 건 이 집 한 채뿐이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봄날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다. 어머니, 이 집은 재개발 들어온다는데 미리 정리하셔야죠. 정리라니? 여긴 내 남편이 손수 지은 집이야. 그래도 형제끼리 싸움 나면 곤란하잖아요. 미리 등기만 제 이름으로 해두세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녀는 아들의 말을 믿었다. 큰아들은 늘 성실했고 공무원 출신이라 믿음이 갔다. 그날 오후 그는 등기소로 모시고 갔다. 잠깐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녀는 서류를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2달 뒤 그녀는 통지서를 받았다. 소유권 이전 완료. 등기부에는 큰아들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이게 뭐냐? 아들은 웃었다. 어머니 이름으로 하면 복잡해서요. 관리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녀는 믿으려 했다. 하지만 3달 뒤 이웃이 말했다. 진수 씨 집 팔았다더만요. 그녀는 놀라 도장함을 확인했다. 도장은 없었다. 집은 이미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었다. 큰아들은 그 돈으로 서울 아파트 계약금을 냈다. 둘째 상호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형, 그건 어머니 집이잖아. 법적으로 내 집이야. 등기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둘째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다. 명예 이전 동의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네요. 그녀는 손을 떨었다. 그날 나는 그냥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서명하셨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 마당에 앉아 울었다. 내가 낳은 놈인데 어쩌다 일이 됐을까? 결국 집은 팔렸고 노모는 단칸방 월세로 이사했다. 둘째 상호가 모시기로 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요. 내가 모실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도 힘든데 괜찮겠니? 엄마는 내 전부예요. 그녀는 좁은 방에서도 행복했다. 돈보다 마음이 더 따뜻하구나. 몇 달 뒤 큰아들이 찾아왔다. 엄마, 나도 죄책감 들어요. 대신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돌려줘라. 이젠 돌릴 수 없어요. 그 집은 이미 팔렸어요. 그녀는 그날 밤 한참을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너무 미워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상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택배 일 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들아, 정신 좀 차려라. 엄마 괜찮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 큰아들이 나타났다. 형,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막내가 소리쳤다.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큰아들은 정신이 망가졌다. 집을 팔아 산 서울 아파트는 부동산 사기로 날아갔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 그는 술에 의지했다. 밤마다 어머니 꿈을 꾸었다. 진수야, 서류를 돌려놔라. 그래야 내가 산다. 결국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용서해줘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살아라. 1년 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간암 말기였다. 의사는 말했다. 치료는 어렵습니다. 막내가 손을 잡았다. 엄마 힘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내 잘못도 용서할 때가 됐지. 큰아들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엄마, 나 들어가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야, 나도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믿었지. 엄마, 나 집은 못 돌려놨지만 마음만큼은 돌려드릴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사람은 돈보다 이름이 무겁단다.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녀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장례가 끝난 후 세 형제는 모였다. 막내가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엄마 이름으로 된 논이 하나뿐이야. 형, 이번엔 공평하게 나누자.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다 너희가 가져라. 나는 이미 엄마 집을 가져갔다가 잃었잖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언장이 있었다. 내가 가진 마지막 땅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그는 그 서류를 들고 구청 사회복지과로 갔다. 이 땅 기부하겠습니다. 직원은 놀라 물었다. 사유가 있으십니까? 그건 속죄입니다. 그 후 그는 고향으로 내려왔다. 어머니가 살던 낡은 월세방 앞에 꽃을 놓았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은 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였어요. 그는 마을 노인회에 나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밥을 나르고 집을 고쳐주고 노인들의 사연을 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참회한 아들이라 불렀다. 겨울 눈이 내리던 날, 그는 벽난로 앞에 앉아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다. 엄마, 이제 좀 웃어요. 나도 이제야 편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나도 그 집 냄새가 그립니다요. 돌아가고 싶다, 그 시절로. 몇 년이 지나 그의 이야기는 마을 전설처럼 퍼졌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거짓 서류 한 장이 부모의 마음을 찢었다. 돈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노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돈이란 게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피부치 간의 욕심이여. 그날 이후 고향의 집 앞에는 작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졌다. 여기 어머니의 집이 있었다. 거짓으로 팔렸지만 진심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욕심으로 시작된 인생이 회한으로 끝났지만 결국 남은 건 사람의 마음이었다. 돈은 흩어지지만 잘못은 남는다. 그리고 용서는 시간이 흘러야 찾아온다.